제가 정말 많은 분들의 죽은 상표를 살려드린 사례가 있는데요. 죽은 상표를 되살리는 비밀 전략을 오늘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특허 대통령 조석현 변리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상표 출원을 해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상표를 출원한다고 해서 다 등록되는 것은 아니죠. 상표를 출원했다가 거절 확정되어서 등록받지 못한 상표, 즉 죽은 상표를 되살리는 방법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죽은 상표를 되살리는 비밀 전략을 오늘 공개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상표를 출원한다는 의미는 나의 상표를 등록시켜주세요 라고 특허청에 바라는 행위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표는 출원한다고 해서 바로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를 출원하면 등록을 거절할 사유가 존재하는지 특허청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심사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사의 종류와 그에 따라 죽은 상표를 살리는 방법도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심사의 종류부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고 딱딱한 상표법에 대한 얘기는 제쳐두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로, 상표 자체로 보았을 때 절대적으로 등록받을 수 없는 경우. 둘째로, 상표를 출원할 때 지정하였던 지정상품과의 관련성 때문에 등록받을 수 없는 경우. 셋째로, 다른 사람의 상표와의 충돌 문제로 등록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지정상품의 대분류 오류라든지 오기와 같은 것도 종종 존재하지만 이러한 거절 이유는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 영상에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표 자체로 보았을 때 절대적으로 등록받을 수 없는 경우를 다시 살펴보면 상표 자체로 등록받을 수 없는 경우의 대표적인 예로는 상표가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음란한 상표, 범죄에 해당되는 용어,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상표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상표를 출원할 때 지정하였던 지정상품과의 관련성 때문에 등록받을 수 없는 경우는 상표가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감시키는 표현, 예를 들어 상표가 지정상품의 산지, 원재료, 효능, 형상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면 상표 등록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표가 최고, 베스트, 엑설런트 등과 같은 표현이라면 지정상품의 품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해야 하는 공익적인 특성상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죠. 상표가 지정상품의 보통 명칭이나 업계에서 흔히 관용적으로 쓰는 것이라면 이 역시 거절됩니다. 예를 들어 지정상품이 컴퓨터인데 상표를 PC로 한다거나 지정상품이 사과인데 상표가 애플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당 명칭은 지정상품과의 관련성을 따져보았을 때 누구든지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등록을 안 시켜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상표와의 충돌 문제로 등록받을 수 없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타인이 먼저 출원한 선출원 혹은 먼저 등록받은 선등록 상표가 애시당초 있었고 그 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에 출원한 경우에는 그 선출원 선등록 권리자의 이익도 보호해야 되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 당사자가 동일 유사한 권리가 공존하면 출처의 오인 혼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등록시켜주지 않는 것입니다. 상표가 첫 번째 사유, 즉 상표가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서 거절된 경우에는 죽은 상표를 되살리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상표를 바꿔서 출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하여 성질을 직감시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 확정된 경우에는 상표가 성질을 직감시키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로고를 병기해서 다시 출원하시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로고만 붙여서 다시 출원하면 되는 거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문구와 함께 출원되는 로고 역시 지정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직감되는 것이라면
이건 역시 재차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재출원하실 때에는 반드시 감각 좋은 변리사와 함께 잘 상의해서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요. 성질 표시라고 거절된 기존 상표에 다른 문구 하나 둘을 결합해서 새로운 관념을 가지도록 하거나 새로운 조어 상표로 만들거나 해서 재출원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새로운 관념을 낳는지 새로운 조어 상표인지에 대한 판단은 주관이 많이 개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감각 좋은 변리사와 함께 잘 상의하셔서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사례가 미연에 발생되지 않도록 출원 시에 다양한 상표 출원 방안을 제안드리고 고객의 상표가 다각적으로 등록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두 번째 사례로 상표 등록에 한번 실패하시고 저를 소개받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 문의 주시는 분들의 재출원 역시 하나하나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타인의 선출원 상표나 선등록 상표 때문에 거절된 경우에는 그 타인의 권리를 취소시키거나 무효시키는 작업과 함께 우리 상표를 다시 출원해야 합니다. 제가 분석해 본 바에 따르면 작년 8월경에 출원한 총 17,000여 건 중에서 세 번째 사유로 거절된 건은 700여 건 정도 되고요. 이 중에서 최소 10% 정도는 살릴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렇게 살릴 수 있는 상표가 죽은 이유는 개인 스스로 출원해서 방법을 몰랐다든지 대리인이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경우였을 수도 있습니다. 선출원이나 선등록 상표를 취소나 무효시키는 과정에서 비용이 조금 더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사람도 선택했던 상표라는 것은 우리가 출원해서 거절되었던 상표가 그만큼 매력적이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고요. 그만큼 시장에서 파장을 불러일으킬 좋은 상표일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살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바로 이 세 번째 경우는 제가 정말 많은 분들의 죽은 상표를 살려드린 사례가 있는데요. 제가 상표 데이터들을 분석하던 과정에서 존탕이라고 매력적인 부대찌개 브랜드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표는 정말 많은 손님을 끌어올 수 있는 매력적인 상표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단순하게 먼저 상표 등록 걸어둔 것 때문에 거절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거절된 상표 출원인께 연락을 먼저 드려서 제가 그 상표 살려드리겠습니다. 맡겨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렸더니 그분께서 흔쾌히 업무 진행을 요청 주셨고요. 지금 그 사장님께서는 존탕 상표를 온전히 등록받아서 지금 한남동 일대에서 사업이 번창하고 계십니다. 자, 정리하면 상표 자체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서 거절 확정된 상표를 다시 출원해도 살리지는 못하지만, 상표가 성질 표시였다거나 다른 사람의 선출원 상표나 선등록 상표가 있어서 죽은 상표는 얼마든지 다시 출원해서 되살릴 여지가 정말 많이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죽은 상표인데 매력적이어서 미련이 남는 상표가 있으시다면 꼭 댓글이나 이메일로 상담 신청 주십시오. 제가 되살릴 수 있는지 아닌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는 사업의 시작과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좋은 상표 잘 선택하시고 등록도 잘 하셔서 하시는 사업이 이길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특허 대통령 조석현 변리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